안녕하십니까. 노훈민 자문역입니다. 오늘 주식의 발견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FMC 회의 총정리 및 반도체 섹터와 금운동에 대한 전체적인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2월 현재 코스피의 흐름입니다. 지금 오늘까지의 흐름을 지금 담아봤는데,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가 최저 2280에서부터 지금 거의 4226까지 거의 지금 한 100% 정도, 거의 못해서 한 80% 이상 상승을 했었죠. 상승을 해가지고, 한 100%라고 봐야겠네요. 거의 100% 가까이 상승을 했던 주가 자체가 지금,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지난, 고점이었던 4226을 넘지 못하고 지금 이게 재차,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의미로 봤을 때는 이렇게 V자 반등으로서 한번 이제 고점을 찍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지금 실패해서 쭉 밀렸다가 다시 재차 올라가다가 이렇게 밀리는 흐름인데, 아무래도 지금 만약에 밀리기 시작한다라고 치면은 저는 거의 지난 하락의 선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지수 자체가 어떤 식으로 왜 하락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자락을 설명을 드리고, 일단 전체적으로 그림 한번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나스닥 지수는 지금 이제 FMC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제 0.25% 금리를 인하하면서 오늘 0.3%까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현재 선물 지수로서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한 1% 가까이 밀리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일단 오늘의 고점은 탈환하지 못하고 재차 밀릴 가능성이 좀 이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 오늘의 하락의 좀 주요한 원인은 지금 현재 오라클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한 마이너스 한 12%로 마감을 했거든요. 마이너스 12% 마감을 했는데, 분명 이제 다시 이제 장이 시작하면은 다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겠지만은, 일단 실적 자체가 좀 이제 4분기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으면서 이제 AI에 대한 다시 한 번의 또한 이 버블론이 올라오는 것이 지금의 하락에 대한 원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뭐 가상화폐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 그에 대한 영향이 여기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현재의 하락이나 약세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의 상승을 비교해보자면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고점 자체가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 정도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방향성 자체를 이렇게 위에서 이제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에 했던 시점 자체가 지난 2020년도 코로나 시절 때, 제가 이제 항상 이 코로나 시절 때랑 약간 비슷하게 하는 이유는 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보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때도 보시면은 고점을 찍고 고점을 재탈환하려고 하다가 두 번 밀렸죠. 한 번 밀리고 두 번 밀려서 올라가다가 이게 올라가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내려왔었는데,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도 보면은 한 번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말아 올리는데 올라서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이 흐름과 좀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을 거두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점을 찍더라도 1분기 실적 그러니까 4분기죠. 4분기 실적 자체가 발표가 되는 이제 1월 달의 시점에 오면은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흐름 자체는 아마 FMC 회의 이후에 이제 펼쳐지는 이제 경제 데이터, 이제 제가 이제 사후적으로 요건 이제 확인한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경제 지표에서 보시면은 이게 12월 달에 경제 지표가 이 11월에 FMC, 지금 11월에 경제 지표가 안 나왔는데, 11월에 발표되는 이 경제 지표가 이 12월 금리 인하에 부합하였는지 요거를 판단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사후적인 판단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부탁하시면 그런 부분 이제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중요한 거는 이제 FMC 회의에 대한 것이 지금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경제 데이터가 아마 쏟아져 나올 거예요. 경제 데이터 쏟아져 나오는데, 일단 고용지표 나올 예정이죠.
그리고 고용지표 끝나면은 이제 소매 판매가 이제 예정되어 있고, 소매 판매랑 같이 이제 CPI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CPI가 예정되어 있고, 그거 끝나면은 이제 PC 지표가 이제 줄줄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중요한 부분은 연준에서는 이제 파월 의장이 나왔죠. 10월과 11월에는 셧다운이었으니까 너네들이 아무리 숫자 데이터를 좋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치더라도 숫자에 대한 왜곡이 많기 때문에 이걸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럼 숫자에 대한 왜곡이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진짜 경제 데이터는 12월 경제 데이터가 발표하는 1월 달이 아마 실제 데이터의 가치가 받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다음 주 목금에 예정되어 있는 이제 BOJ, 이제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유튜브 라이브를 하면 설명드릴 텐데, 지금 이제 일본의 그 금리 인상이 아마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일본의 금리 인상이 예정이 되면서 이제 지금 우려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의 우려가 되고 있다. 물론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된다라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뭐 대체적으로 엄청나게 뭐 많은 규모가 뭐 청산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투자들의 심리들 자체가 일단 미국 시장 자체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런 부분 자체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안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사실상 이제 미국 시장에서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여기에 있던 자금들이 모여가지고 전부 다 이제 BOJ로 가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일본의 이제 채권을 사겠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일본 채권을 사면서 뭔가 일본 쪽으로 돈이 빨아들이는 그런 효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자체가 현재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는 쪽으로 보이고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남아있는 잔존하고 있는 그런 악재의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FOMC 회의에 대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 일단 파월 의장이 이제 내년도에 금리 인하를 1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라는 얘기는 한 번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건 한 번은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면은 한 번에서 이제 늘어난다. 자, 2회 혹은 3회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장 자체가 올라가게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한 번이 기준이기 때문에 한 번에서 0번이 된다라고 하면 요건 이제 악재입니다. 요거는 이제 악재인데,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의 한 번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아무래도 파월 의장이 있을 때 한다라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4월 정도의 가능성이 저는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그때까지는 파월은 이 파월 의장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해서 중립금리 상단, 이제 이번이 올해 마지막 인하이고 앞으로도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안 좋게 나온다라면은 추가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좀 이제 어제 나온 인터뷰의 좀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두 번째로 나온 거는 이제 QE, 이제 양적 완화는 아니지만은 양적 완화와 같은 단기 국채 매입을 실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건데, 그런데 유동성을 공급하면서도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이 단기 국채를 얘기했던 게, 이거는 양적 완화 목적이 아니야. 이제 은행에 준비 지급금, 그러니까 은행들이 추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 역량에 대해서 도와주는 거지, 이거는 절대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동결 또는 인하, 그러니까 예로 들면은 1990년대 뭐 금리 인하를 두 번을 연속적으로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데이터가 튀어 올라가지고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한 그 전력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연준 파월 의장이 아니야, 우리는 무조건 동결 또는 인하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왔을 때 큰 흐름을 봤을 때는 그냥 완화의 베이스는 이어갈 거다. 그래서 완화의 베이스가 이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요런 흐름 자체가 나타날 것 같다. 약간 요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GPU와 TPU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 앞서서 지금 했던 것 자체가 지금 오라클, 지금 엔비디아 사단을 울리는 이제 오라클, 이제 오픈 AI,
네,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GPU 연합이죠. GPU 연합을 이제 엔비디아 한 거고, 그 다음에 구글 이제 알파벳이라고 할게요. 알파벳, 그 다음에 여기 브로드컴. 자, 요쪽을 크게 봐서 TPU 연합이라고 할게요. 지금 여기서 이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으면서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오라클에 연합이 되어 있는 엔비디아,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랑 그다음에 좀 더 가서는 우리나라 이제 SK 하이닉스까지 볼 수가 있었겠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당분간에 좀 약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이제 구글과 이제 구글,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 요 관계는 지금 그래도 상대적으로, 근데 요게 지금 사실상 경쟁은 아닌데 경쟁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경쟁은 아닌데 경쟁처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경쟁처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 반도체가 커질 수 있는 파이가 어느 정도 다 커진 거 아니냐는 거에 대한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반도체의 어떤 수요들이 이어질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결정될 것 같다. 그래서 물론 이제 내일이긴 하지만은 이제 브로드컴의 이제 실적 발표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넘어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늘 금동 리포트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동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큐리오시스입니다. 큐리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규 상장주다. 자, 이제 신규 상장주라는 거에 좀 약간 대표적인 그 악재적인 리스크 자체는 일단 오보행이라는 리스크가 좀 있죠. 이제 물량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좀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일단은 현재 이 바이오 관련주가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잖아요. 특히 금리 인하를 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대략적으로 이제 12월과 1월에는 좀 약간 강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그런 측면에서 이제 랩 오토메이션 전문 기술이고, 그 다음에 라이브 셀 이미징, 그 다음에 의료기기, 랩 오토메이션 플랫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주력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 일단 지금 현재의 요런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제가 이제 특별하게 얘기 드리는 거는 무조건 손절가를 반드시 체킹을 해야 됩니다. 손절가를 뭐 마이너스 5%로 하시든 마이너스 7%라고 하시든 아니면 어떠한 가격대를 지정해 놓고 어떠한 부분을 이탈한다고 하시든 여튼 그런 이 부분을 완벽하게 좀 하고 좀 이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상장주고 바이오 관련주들 굉장히 좀 괜찮게 보이고 있는 종목들 얘기를 드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HK 이노웨이입니다. 지금 HK 이노웨이는 우리가 이제 지금 위식도 이제 역류 질환 이제 신약이 KCAP 같은 경우를 해가지고 지금 차트로 본다면은 지금 추세가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런 식으로 위에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나타내는 거는 아마 임상 지금 3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요 임상 3상에 대한 통과 여부가 결정되면은 충분히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HK 이노엔 한번 관심주에 넣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 드리는 게 이제 오가노 사이언스입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인데, 이제 오가노 사이언스는 이제 목표한 게 이제 확실해요. 이제 FDA 측에서 동물 실험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 동물을 사랑하고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이게 이제 AI를 기반으로 하는 실험으로 바뀌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AI 기반 기술 혹은 신기술을 이제 베이스로 깐다라면은 그 중에서 이 오가노이드 관련 쪽이 굉장히 좀 이제 하는 겁니다. 사람 장기 기능 모사한 3D 오가노이드 기술을 이용해주고 약물 반응이나 독성 평가를 수행하는데, 굉장히 기술력 자체가 좀 이제 미래적으로 봤을 때, 물론 요것도 뭐 실제로 실적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어느 정도의 시간은 소모할 가능성이 높지만은, 그럼에도 봤을 때 현재 위치상 요 구간 자체를 돌파를 하고 저점이 깔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저점이 굉장히 잘려간다면은
위에 있는 앞에 있는 고점 자체를 뚫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환자 맞춤형 뭐 약물 반응 예측할 수 있고 오가노이드에 대한 제작 배양 사이즈인데 전체적으로 오가노이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몇 개 없습니다. 뭐 국내에 보면은 뭐 토모큐브도 좀 이제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막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 이 FDA 신기술 관련해 가지고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좀 웬만한 사람들이 이제는 좀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주제는 이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실전 투자반 계속적으로 여기 카톡방에 계시면은 이제 제가 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실전반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면, 실전반은 두 가지의 포트폴리오 방향성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적이 좋아지는 실강주, 그리고 하나는 단기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단기 트레이딩, 이렇게 두 가지로 해가지고 두 가지를 좀 이제 시장에 따라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우위를 가면서 점진적으로는 계좌의 우상향을 꿈꾸는 실전 투자반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더 오신다라면은 여러분들께서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